내가 나 자신을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내한테 들어와도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는 필터를 내가 끼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혜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행육아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동안 육아 목표를 잡아라, 감사하기를 해라,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바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육아에 만족을 하시나요? 나 정도면 정말 괜찮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아에 너무 자신이 없고 뭔가 다 틀린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육아를 못할까? 나는 정말 부족한 엄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나 정도면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육아에 자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막 자랑을 하려고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제만 해도 아이가 늦게 잔다는 이유로 극대노를 한 1인으로서 저도 예전보다 화가 줄었다고 했지 화를 아예 안 낸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저도 아이한테 화내고 가끔은 뭔가 실수도 하고 하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엄마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한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던,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던, 남편이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거의 매일을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나는 정말 엄마 자격이 없어. 나는 어떻게 애가 트름 하나도 제대로 못 시키고 달래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분유를 하루에 1000ml 이상을 먹일 수가 있어? 나는 진짜 엄마 자격도 없어.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깎아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이가 분유를 1000ml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 하도 그런 전문가, 전문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분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만 육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제 입장에서는 저거 하면 안 돼? 육아 오늘 분유 1000ml 먹었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작은 어떤 실수도 아니고 1000ml 먹는다고 어떻게 안 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그런 작은 반복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잘못하고 있는 작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는 육아를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 자신을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제가 왜 지금의 마인드로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생각이 좀 변한 거예요. 이제 아이와 함께한 지 28개월 차거든요. 그 중에 2년 정도를 제가 거의 혼자 가정보육을 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상호작용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육아 책이 정답이 아니구나.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육아 방법은 참고할 만한 내용일 뿐이지 그게 우리 아이와 나에게 딱 맞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육아책들 많이 읽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건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또 그걸 다시 바꿔보고 하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것, 이게 가장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다른 성향, 너무 많은 기질, 너무 많은 다른 육아 환경, 부모님의 성향도 다 다르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양한 아이들에게 하나의 육아 방법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게 좋은 방법이래, 이게 요즘 유행인가 봐, 옆집 언니도 하니까 나도 좀 해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쓰면 뭔가 우리 아이한테 안 맞고 혹은 나한테 안 맞고 뭔가 불편한 그런 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좋다고 해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 방법이 더 잘 통하는 것 같다, 이거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린 결정들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랑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아이가 잘 성장하고 이런 어떤 나름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육아를 꽤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좀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좀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아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육아책들, 정보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내 아이에게 집중을 하면 요럴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해결법, 육아법들이 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육아 초반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 자신을 규정 지으면서 육아를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규정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 짓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육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규정을 짓고 있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육아도 못해. 나는 뭐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엄마인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날 첫날 좋은 공부, 책 읽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나는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고 규정 지어놨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육아 방법, 훈육을 이렇게 해라,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육아를 못하는 엄마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잘 작동을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나를 규정해 놓으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애한테 못해주는 거. 내가 어제 또 애한테 화를 냈어. 내가 또 어제 애한테 분유를 1000ml 먹였어. 어제도 내가 좀 데리고 많이 놀아줬어야 되는데 책도 하나 못 읽어줬어. 나는 엄마로서 진짜 빵점이야. 이러면서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경험이 더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짓게 되는, 또 SNS를 보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죠. 아니, 저 엄마는 저렇게 애 이쁘게 입히네. 어머, 저 엄마는 애한테 밥을 저렇게 잘해주네. 와, 저 엄마는 애한테 저렇게 놀아주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역시 나는 육아를 못해. 하면서 스스로 그걸 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로 내가 오랫동안 육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육아를 못하는 엄마야 라고 한마디로 규정만 지어놨을 뿐인데, 모든 육아가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우울해지고 나는 진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깎아먹게 돼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자존감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해주기가 어렵게 되고, 또 아이들은 귀신같이 엄마의 상태를 압니다. 엄마의 감정 상태, 지금 엄마가 어떤 기분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결국 아이한테까지 가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내가 실수를 좀 하고 해도 나 정도면 괜찮은 엄마지. 나 육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갖고 육아를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게 자꾸 눈에 보여요. 내가 아이에게 잘 해주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 나는 육아를 잘하는 엄마니까. 나는 오늘 아이한테 책을 3권이나 읽어줬어. 내가 또 책 하나는 기깔나게 읽지. 오늘 아이한테 맛있는 밥을 해줬어. 내가 또 이 정도면 요리도 잘하지. 오늘 약간 아이한테 짜증을 낼 뻔했는데 내가 진짜 잘 참았다. 진짜 난 멋지다. 이러면서 사소하지만 내가 아이에게 잘 해주고 있는 거,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와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죠? 그러면 아이에게도 조금 더 말 하나 이쁘게 할 수 있고, 아이의 모습에서도 아이가 잘하는 거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뭘 했거나 했을 때도 너무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에 대한 부정적인 규정, 나는 육아를 못하는 엄마야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 근데 내가 좀 나 정도면 육아 잘하는 엄마지, 이런 뭔가 긍정적인 규정을 갖고 있으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잘 몰랐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보를 찾거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NS에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 비교를 안 하게 되죠. 왜냐? 나는 지금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저 엄마는 저렇게도 하네. 요렇게도 육아를 할 수 있구나. 이건 좀 괜찮은 방법인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육아를 못하는 엄마, 난 정말 육아 점수 빵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보고 공부하고 해도 그게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육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뭐가 됐든 그런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말들이 그런 필터를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보가 내한테 들어와도 나를 거치면 육아를 못하는 엄마라는 필터를 내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변화를 하고 싶다, 뭔가 육아를 좀 더 지금보다 즐겁게 하고 싶다 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어떤 엄마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육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이런 자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성장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육아를 할 수 있을까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100점짜리 엄마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만큼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해줘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뭐 친구들, 뭐 가족들, 그쵸? 물론 그런 것들 다 관심이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관심으로 포장한 어떤 지적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계속 겪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던 것도 괜히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쭈글쭈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만큼이라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해, 이런 확신을 계속 줘야지 누가 옆에서 흔들거나 했을 때도 굳건하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며느라기에서 첫째 며느리가 애기 이제 만삭인데 밥을 먹는데 그 사위들이 잠깐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얘 뭐 제왕할 거니 자분할 거니 뭐 해가지고, 당연히 자분이지. 예, 우리 아들은 그런 거 보면 힘들어하니까 꼭 봐야 되니, 남편이 꼭 있어야 되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큰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개를 뜯어.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 문제는 저희가 의논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극중에서 그 언니가 정말 굳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좀 그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데도 꿋꿋하게 자기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언니가 굉장히 굳은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육아를 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배워서 다시 하면 되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육아를 하면 고스란히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끼쳐요. 아, 엄마가 저렇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뭔가 실수를 해도 툭툭 다시 털고 일어나는구나. 아, 엄마는 되게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하구나. 물론 남들 얘기를 좀 들을 땐 듣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육아에서만큼은 나만큼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가장 육아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무진으로서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나에 대한 굳은 신념, 긍정적인 그런 신념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신념이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충분해요. 너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큼 이 세상에서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내 아이를 잘 알고 예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하고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우주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사랑을 담아서 육아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스스로에게 그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내가 잘 못한 거에 자꾸 집중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아이에게 잘 해준 거,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 나 정도면 괜찮은 엄마네, 아, 나 정도면 육아 좀 잘하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가 잘하는 건 더 강화가 되고, 내가 부족한 건 자연스럽게 채우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육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 짓고 계신가요? 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인 나 자신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육아 하세요.